네, 화장실 갔다 오시고 네,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네, 오늘은 14회 실력 증가 14회 네, 1번부터 같이 한번 봐보시죠. 1번은 도시기호, 그래서 광전식 연기감지기 아날로그. 그래서 연기감지기는 뭐 이렇게 사각형이 돼서 가운데에 S. 근데 아날로그는 옆에다가 A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피난구 유도등, 유도등 중에서 피난구 유도등은 On에다가 X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까맣게 해주면 도시기호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영상 음향 차단 장치, 누전 차단기, 창문에 이제 점검표에 있는 점검 항목. 그래서 첫 번째는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관리 상태. 그래서 뒤쪽은 적합 여부에. 두 번째는 영상 음향 차단 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세 번째가 누전 차단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네 번째는 영업장 창문 관리 상태에서 적합 여부에.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작동과 종합 구분. 그러면 작동만 해당되는 것은 이 첫 번째하고 네 번째이네요. 영업장의 내부 피난 통로, 창문 이 두 가지가 작동만. 그리고 작동 포함해서 이제 종합까지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종합까지가 더 들어가고 까만 거 구분해서 쓰셔야 한다네. 그래서 먼저 애워놓고 어떤 게 작동만 해당되는지.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네 가지는 종합의 모든 항목이죠. 종합. 작동만 해당되는 항목은 이제 이 두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작동에만 해당되는 것을 쓰셔야 하면 두 가지만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작동하고 종합하고 중복되는 게 이제 이 두 가지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뭐 무슨 말인지는 아실 것이고. 그래서 먼저 공부해 놓고 어떤 게 하얀 동그라미, 어떤 게 까만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구분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설치 특정 소방 대상물을 쓰시오. 화재안전 성능 기준에, 법에 있는 게 아니라 성능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전원, 그러면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그러던가,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인 것. 두 번째는 지하층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제곱미터 이상인 거. 이제 이런 곳이 비상전원 설치 대상이다. 4번 문제는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사헤드 설치 제외 기준을 쓰시오.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 분사헤드.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 헤드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거나 그 다음에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곳과 그 다음에 자기 연소성 물질 또는 활성 금속 물질 등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재연설비 수동기동장치네요. 수동기동장치가 작동할 때 이제 작동하는 장치의 기준. 5번 문제.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 그래서 첫 번째가 전층의 재연 구역에 설치된 극기 댐퍼의 개방이. 두 번째는 당해층의 배출 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세 번째는 급기 송풍기 및 유입공기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 네 번째가 고정된 모든 출입문의 개폐 장치의 작동.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이제 급기용 송풍기 화재 안전 기술 기준 급기 송풍기 이제 재현 설비의 급기 송풍기 1번의 송풍기의 송풍 능력은 그 다음에 송풍기가 담당하는 재현 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두 번째, 송풍기에는 풍량 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세 번째가 송풍기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거예요. 네 번째, 송풍기는 인접 장소의 화재로부터 그렇게 되나? 인접 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섯 번째,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여섯 번째, 송풍기에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급기 송풍기. 그 다음에 7번은 제어반, 재현 설비의 제어반 보유 기능. 보유 기능,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그래서 첫 번째가 제어반. 그러면 급기용 댐퍼의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급기용 댐퍼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온격 조작 기능. 두 번째가 배출 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온격 조작 기능. 세 번째, 급기 송풍기와 유입 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유입 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온격 조작 기능이. 네 번째가 재현 구역의 출입문의
예, 출입문은 일시적인 고정 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다섯 번째가 수동, 기동 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 화재안전 성능 기준.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 1번이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는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거예요. 두 번째는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세 번째, 방수구의 호슬 적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네 번째가 방수구에는 방수구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 표지를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표시등이 있어도 되고 표지가 있어도 되고 그런 겁니다. 5번의 방수구는 개폐 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해야 하고인지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그래서 8번이 설치해야 하며,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연결 송수환 설비 배관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 주 배관의 구경은 100이죠. 100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죠. 1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지상 11층이죠.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서는 습식 설비죠. 습식 설비로 할 것. 네. 그 다음에 10번은 연결 살수 설비의 헤드, 가연성 가스 있는 곳에 화재안전 성능 기준, 연결 살수 설비, 헤드. 그래서 첫 번째 연결 살수 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개방형 헤드. 두 번째는 가스 저장 탱크, 가스 홀더 및 가스 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세 번째, 헤드의 살수 범위는
가스 저장된 그 가스 홀더 및 가스 발생기의 아마 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몸체의 중간 윗 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이제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 화재안전 성능 기준입니다. 11번. 그래서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 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두 번째, 전원 회로는 각 층에 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세 번째, 전원 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 회로로 할 것. 네 번째,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 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거예요. 다섯 번째,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개폐기에는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절연 저항, 절연 내력 기술 기준이네요. 비상 콘센트의 절연 저항, 절연 내력.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절연 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죠. 볼트 절연 저항계로 측정할 때 20메가옴이죠. 메가옴 이상일 것. 두 번째는 절연 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전격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죠. 1000V의 실효 전압을, 전격 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격 전압의 1을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 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이죠.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
전에 뭐 간이 스프링클러 쪽에 시험이 나오긴 했는데 뭐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지상 5층 건축물이다. 1층에서 4층은 주거용 오피스텔, 이제 5층은 단독주택이다. 용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가로 30, 세로 10, 높이 3m 이고, 간 헤드가 습식과 정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가번 문제가 이 건축물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이유를 법적인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그래서 가로에서 연면적, 바닥면적, 층수, 이제 이 법적인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13번의 가번 문제. 그러면은 연면적이 지금 얼마인지 우선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 300이니까 5층짜리니까 3, 5, 15, 1500. 그래서 우선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면적은 한 층이 300이니까 3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층수는 5층이죠. 층수 5층.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이 30개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뭐 군림생활시설부터 마지막 복합건축물까지. 그럼 그 30개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 5층짜리 건축물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우선 공동주택이요? 아닌데? 아닙니다. 예. 우선 거기서부터 틀려버리네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는데 둘 다 업무시설입니다. 무조건. 주거용이라고 해서 뭐 공동주택 뭐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틀려버리네. 그렇구나. 그리고 5층은 단독주택. 그러면 이제 용도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우선 업무시설 플러스 주택이에요. 그러면 뭐죠? 그죠? 이제 이건 복합 건축물이에요. 소방법에 복합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가번이 둘 이상 있으면 복합, 나번이 이런 업무 시설 플러스 주택이면 복합. 그래서 두 번째에 들어가는 복합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용도는 복합 건축물이고, 그러면 가번 문제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안 했느냐? 법적인 기준으로 설명해봐라.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을 이제 우선 기준을 좀 봐봐야죠. 그래서 이제 답을 쓴다라고 한다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우선 연면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연면적이 1500이죠. 그리고 용도가 복합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복합 건축물하고 연면적이 들어가 있는 기준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뭐 오늘도 공부했지만 기숙사
또는 예,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이 그래서 복합 건축물인데 연면적 5,000 제곱 이상이면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데 여기 연면적은 1,500이니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안 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바닥 면적을 한번 봐봐야 돼요. 그래서 층수가 지금 5층짜리예요. 그러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중에 이제 바닥 면적이 들어간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이걸 좀 우선 지워놓고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의 층이 있는 4층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바닥 면적이 바닥 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바닥 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로서 아마 대략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건물은 5층짜리 그러면 층수가 4층 이상인 게 맞죠? 4층 5층이 근데 바닥 면적이 아까 300이었어요 근데 10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300이니까 설치 안 해도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층수 기준으로 또 있어요. 그래서,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근데 이 건물은 5층짜리라서 6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5층이니까 안 해도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해도 이제 법적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답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기준까지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버 문제는 이렇고, 이제 나버 문제는 그러면 왜 이 건물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냐, 법적인 기준, 연면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건물하고 관련해서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용도가 복합 건축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뭐 6개인가 아마 그 정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복합 건축물하고 관계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복합 건축물로서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그래서 아까 복합 건축물이었고 연면적이 1,500이었으니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답을 적어주려면 여기에다가 더 넣어줘야 돼요. 모든 복합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합 건축물인데 두 개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번의 복합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별표 이의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별표 이의 제 30호 나목의 복합 건축물만 해당된다. 복합 건축물이 2개가 있는데 나목, 가목이 아니라 이 나목 제30호가 복합 건축물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기 힘들면 이제 이렇게 써줘도 돼요. 이제 이 가로의 내용을 이제 제 나목이 어떤 거냐 이제 근판 업수기라고 있어요. 업수기 플러스 주택이에요. 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락시설 중에 하나하고 주택이 있는 복합건축물. 그러면 아까 업무시설이라고 그랬죠.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이 업무시설하고 5층이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복합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라고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문제는 건물 전체에 설치되는 최소 간이 헤드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한 층에 몇 개 설치되는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이 헤드는 뭐 S 이하로 코사인 세타인 그러면 가로가 30m예요. 30m 나누기 S가 이 R이 얼마죠? 예, 2.3. 정방향이니까 코사인 45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가로에 몇 개가 설치되는지 나오겠죠. 10개? 이제 9점 몇 그렇게 예. 9점 몇몇 나오니까 10개. 예, 그러면 세로는 10m 해서 이 R로 코사인 45도 이렇게 하면 몇 개죠? 3.07 하면 4개. 그러면 한 층에 40개. 층당. 그럼 5층이니까 200개네요. 그래서 이제 200개의 간이 헤드가 설치되면 되고요. 라버는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요? NQ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이제 펌프의 토출량을 뭐 QP라고 해주고 그러면 NQ 여기에서 Q는 이제 헤드의 Q예요. 헤드에서 방출되는 양. 그러면 N이 얼마일까요? 개수. 아니죠. 예?
예. 두 개? 예, 예. 그러면 뭐 n이 두 개다. 그럼 q는 얼마일까요? 예, 헤드 하나에서 50? 예, 50. 예. 그러면은 이제 이대로 한다면 이 곱하기, 그러니까는 한 층에 설치되는 헤드 개수 중에 최고 두 개. 예? 한 층에 40개가 있잖아요. 40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최고 두 개. 그러면 2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 이제 100 LPM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냈을 리는 없겠죠.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가 두 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5개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2개 아니면 5개인데 이제 5개를 적용할 때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5개를 적용할 때는 이제 근속복이라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근속복. 예,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중에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 1000제곱미터 이상, 이 숙박 시설이 300 이상,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 예. 그 다음에 복합 건축물일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개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 외에 다른 것일 때는 2개를 적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합 건축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5개를 적용한다고요. 2개가 아니라. 예? 그러면 헤드 개수를 최고 5개를 넣어주는 겁니다. 50은 그대로예요. 이것이든 이것이 아니든 50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 그러면 펌프의 토출량이 525, 250이네요. 예, 525, 250 LPM이 이제 펌프의 토출량입니다. 최소. 예. 이제 그 다음에 마번 문제가 수온의 유효수량이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수온은 이제 공식이 펌프에다가 시간 t가 더 붙어줘야 되죠. 수온의 양 q는 nqt 시간이 더 붙어줘야 돼요. 그럼 nq까지는 알아. n이 5개, q는 50. 그럼 t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시간을? 10분? 예. 예, 그죠? 예. 10분 아니면 20분인데, 시간을 이제, NQ는 똑같고, 시간을 10분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20분을 적용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근속복이면 20분을 적용하고요. 아니면 10분을 적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근속복이면은 개수 2개에다가 10분을 적용하고요. 근속복이면 좀 더 많은 5개에다가 20분을 적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20분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250에다가 2500에다가 5000이니까 5m의 3승입니다. 수온의. 예. 그래서 답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 NQT가 N은 2개 아니면 5개, T는 10분 아니면 20분. 예, 이제 그건 배웠으니까 알겠어. 근데 이 Q라는 게 50인데 헤드 하나가 50인데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 Q는
이제 근속복이든 아니든 50으로 변함이 없어요. 근데 헤드 하나의 이 방출량이 50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50 아니면 80. 예. 그래서 간이 헤드면은 이거. 예. 이것은 간이 헤드일 때. 주차장에서 이것은 스프링클러 헤드일 때는 80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차고나 주차장에.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면 원래의 스프링클러 헤드 80 rpm을 이제 적용해 주면 되고, 스프링클러 헤드가 아니라 간이 헤드면 50 rpm, 근속복이든 근속복이 아니든 이제 그렇게 적용해 주면 된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예. 네네,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320번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